여러분은 남편 결혼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혼한 전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요.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랍니다. 나름 평탄했던 제 인생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사건인데요. 비록 글솜씨 없는 40대 주부지만 지금부터 그때의 일을 썰밤 구독자님들께 풀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입생이었고 남편은 군대를 갓 제대한 복학생이었죠. 남편은 훤칠하니 키도 큰 데다 기타도 잘 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딜 가든 모임의 중심이 되는 분위기 메이커였죠. 반면 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흐릿한 존재였어요. 당연히 남편과 저는 노는 무리가 아예 달랐고요. 저는 남편을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성적인 마음을 품지도 않았어요. 우리 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배, 인기 많아서 좋겠네, 뭐 딱 그 정도의 감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던 여름, 과에서 간 단체 MT에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MT 장소가 하필이면 산에 있었는데요. 평소 운동 부족이었던 저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 벅찼어요. 숨은 턱턱 막히고 다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정말 힘들었죠. 게다가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도 계속 신경이 쓰였고요. 결국 친구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한 다음 혼자서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무리에서 이탈해 홀로 남겨졌더군요. 근데 제가 또 길치거든요. 산길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먼저 올려보냈던 건데 의외로 갈림길이 많아 내가 제대로 맞게 가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땐 스마트폰이나 지도 앱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설상가상 비까지 쏟아지고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이대로 미아가 돼 조난당하면 어떡하나 덜컥 공포심이 들었더랬죠. 결국 저는 조급한 마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발길을 재촉했고요. 그러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서럽고 무서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미정아, 너 괜찮아? 넘어진 거야?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사람은 놀랍게도 남편, 그러니까 당시 저희 과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 복학생 선배였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자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죠. 선배가 여긴 어떻게...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네가 안 보이길래 다시 돌아 내려와서 여기저기 찾아본 거지. 어때? 걸을 수 있겠어? 걸음을 떼자마자 발목에서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자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등을 보이고 쭈그려 앉더군요. 안 되겠다. 얼른 업혀. 네? 선배한테 업히라고요? 아이 그래. 너 지금 못 걷잖아. 얼른 업혀. 비 더 쏟아지기 전에 올라가야 해. 우물쭈물하던 제게 그 사람이 한 번 더 업히라고 재촉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의 너른 등에 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비 때문이었을까요? 맞닿은 서로의 몸이 어찌나 뜨겁던지. 왠지 묘한 분위기가 형성돼 그 사람도 저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네요.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 말로는 그 순간 제가 여자로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썸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점점 더 감정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했고요.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죠. 당시 제가 고향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취업한 회사가 저희 집과 가까웠죠. 자연스럽게 남편은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됐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동거를 하고 있더군요. 상황상 당장 결혼식을 올리진 못했어요. 저희 둘 다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때 저희 엄마가 암투병으로 병원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엄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 식 올리는 걸 미뤄둔 거였죠. 물론 어디 가서 남편과 둘이 식도 안 올리고 살고 있다는 걸 굳이 알리진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동거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 스스로는 거리낄 게 없이 떳떳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사이를 다 알고 계셨고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저희 둘은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였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나름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살을 맞대고 함께 잠들 사람이 있다는 게 어찌나 행복하던지. 남편과 둘이서 소꿉장난하듯 좁은 집안에 이런저런 세간살이를 들여놓고요. 신혼 분위기에 젖어 둘이서 꽁냥꽁냥거렸죠. 그러다 저희 부부 앞에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이 경력을 살려 다른 비슷한 계열의 회사로 이직하길 바랬는데요. 남편은 좀 의견이 달랐어요. 한 석 달을 내리 빈둥빈둥 놀기만 하더니 갑자기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미정아, 너도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 그냥 그만두고 나랑 같이 식당 해보는 건 어때? 뭐? 갑자기 무슨 식당이야? 아니, 우리 과에 한창식 알지? 그 나랑 친하게 지내던. 걔가 얼마 전에 회사 때려치고 카페를 차렸는데 수익이 제법 쏠쏠한가 봐. 직장인으로 있을 때 벌던 돈하고는 아예 단위부터 다르다고 하더라고. 사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대단한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애 낳아 키우고 하겠어. 창업은 뭐 아무나 해? 못해도 몇천은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아니야. 요즘은 대출도 잘 나오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서 초기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대.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모아둔 돈에 빚만 조금 내면 될 것 같아. 그럼 오빠 혼자 해보든가. 그래도 누구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낫잖아. 안 돼. 애초에 내가 식당 차리려는 이유가 뭔데? 네 음식 솜씨 때문 아니야. 솔직히 카페 같은 건 널리고 널려서 창식이 그놈처럼 디저트까지 제대로 배워서 할 거 아니면 망할 것 같고. 우린 네 음식 솜씨로 승부를 봐야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자취를 일찍 시작해서 요리 경력이 꽤 되거든요. 엄마를 닮아 그런가 손맛이 야무지단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입맛 까다로운 남편도 제가 해준 밥이 자기 엄마 밥보다 맛있다면서 엄지를 치켜들곤 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잘하는 것과 식당을 차린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남편의 제안은 안정지향주의였던 제겐 너무 위험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에 단단히 꽂혔는지 계속 저를 조르더군요. 미정아, 잘 생각해봐. 솔직히 나도 회사 다녀봐서 알지만 남 밑에서 돈 번다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해. 너도 너네 부장 짜증난다고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 그래도 우리 둘 다 회사를 그만두는 건 좀... 덜컥 식당 차렸다가 망하면 어떡해. 망하지 않게 해야지. 괜히 배수의 진이란 말이 있겠어? 대박을 내려면 올인을 해야지. 회사도 다니고 창업도 해야지 하는 식으로 양다리 걸쳤다간 이도저도 안 된다고.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나중엔 저도 넘어가고 말았어요. 당시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빚을 내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고요.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이 카운터와 홀을 봤죠. 나름 입지도 잘 알아보고 업체에 의뢰해 여기저기 광고도 해봤는데요. 식당 열고 처음 몇 달은 내내 파리만 날렸어요. 자기만 믿으라고 큰소리 땅땅 치던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오빠 어떡해? 오늘도 손님 딱 3팀이 전부였어. 이대로는 우리 이번 달 이자도 못 내게 생겼다고.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하냐? 어디 가서 사람들 끌고 와서 억지로 앉힐 수도 없는 거고. 좀 기다려봐야지. 기다려보자는 말만 벌써 몇 달째야. 이러다 우리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그럼 어떡해? 뭐 내가 가게 앞에서 옷 벗고 춤이라도 추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단 말이 있잖아요. 회사 다닐 적 안정적인 수입이 뚝 끊기고 돈 나갈 구멍만 많아지자 좋았던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둘이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싸움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더군요. 그전까지 제게 남편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는데요. 막상 저희 둘 앞에 실질적인 위기가 닥치자 남편은 아무 도움도 안 되더군요.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면서 홀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가게에 손 놓고 앉아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느니 뭐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인근 인쇄소로 달려가 이벤트 전단지부터 뽑았어요. 모든 음식을 한 달 동안 반값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미쳤냐고 자기랑 상의도 없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어차피 손님이 없어 식재료도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버리느니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아무 소용 없을 거란 남편 말은 무시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죠. 다행히 그 전단지를 보고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한번 제가 한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은 며칠 뒤 꼭 다시 찾아와 줬고요. 그렇게 조금씩 단골을 늘려가다 보니 서서히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운 좋게 한 TV방송의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고요.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손님들도 가게 앞에 길게 줄까지 생겼네요. 그렇게 꼬박 3년을 일하자 은행이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늘 잘 풀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 창업 성공의 행복도 잠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셨어요. 사실 암은 진작에 완치돼서 가족들 모두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지 뭐예요.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슬픔은 더욱 컸어요. 특히 저는 언니와 아빠한테만 엄마를 맡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엄마 보내드린 뒤로도 한동안 일상생활을 못하고 집에 드러누워만 있었네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 결국 정신과에서 약까지 타다 먹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남편이었어요. 미정아,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이제 그만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네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몰라. 나 그냥 너무 힘들어. 오빠는 아직 어머니 살아 계시잖아. 엄마가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 없는 내 맘 모르잖아. 그러는 너도 내 맘 모르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내 마음도 지옥이야. 날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힘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나 요즘 너무 무서워. 네가 갑자기 장모님 따라가 버릴까 봐.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옆에 네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어느새 남편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 앞에서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편이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새삼스레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절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내가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도 못했다. 나 오빠 때문에라도 힘내볼게. 그러니까 울지 마, 응?
남편은 말없이 저를 꽉 끌어안으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더 단단해졌는데요. 나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루는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미정아, 우리 이제 제대로 식 올리자. 어때? 뭐? 결혼식을 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사실 가게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긴 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기도 했고요. 슬슬 2세 생각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따로 식을 올리진 않고요. 그냥 가족들끼리 밥만 간단하게 먹었네요. 같이 산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새삼 식을 올린다는 게 남사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루 문 닫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거. 근데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결혼식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우리 그 흔한 결혼 사진 한 장 없잖아. 미정이 너도 여잔데 웨딩드레스면 뭐 그런 거에 로망도 있을 거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사하게 식 한번 올리자. 응? 이제 와서 못하러 그래. 우리가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왜? 요즘은 50대 60대도 리마인드 웨딩인가 뭔가 많이 한다던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미정이 너 주방에 하루 종일 서서 고생만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최근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했던 것도 마음에 계속 걸렸고.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사실 여자로서 남들 다 입는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봤다는 게 한으로 남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남편의 설득에 넘어갔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플래너도 알아보고요. 소위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같은 것도 열심히 알아봤어요. 식장은 남편이 잘 아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결정했어요. 남편 중학교 때 동창이 거기서 했는데 주차도 편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가보니 홀도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때마침 저희가 생각하던 날짜가 비어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하기로 하고 이런저런 추가 선택사항들을 식장 직원과 상담했는데요. 음식은 어디까지 어떻게 내놓을 건지, 생화장식은 할 건지 말 건지, 신부 대기실은 어떻게 꾸밀 건지 등등 결정해야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결국 남편은 중간에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죠. 그런데 남편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직원이 눈치를 보더니만 제게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기 신부님, 내어드린 커피가 다 식은 것 같은데 새로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한 잔 새로 드세요. 커피가 별로면 다른 차도 있고 곁들일 과자도 좀 있는데. 아예 탕비실 같이 가서 한번 골라보실래요? 너무 끈질기게 권하길래 결국엔 그 직원을 따라 탕비실로 향했는데요. 솔직히 가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 또래 여자 직원인데 추근덕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과하게 친절한 사람인가 보다 했죠. 근데 웬걸? 탕비실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을 왜 잠가요? 놀라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괜한 오지랖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같은 여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직원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직원은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더군요. 저기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냐고요. 여기까지 사람 데려와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 남편분이라고 하셨죠? 사정이 있어서 식만 미뤘던 거고 이미 혼인신고는 진작에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분 결혼식이 한 개 더 잡혀 있어요. 직원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리고 이내 찾아온 감정은 분노였죠. 저기요, 지금 대체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당신 대체 뭐야? 뭔데 남의 남편한테 결혼식이 한 개 더 잡혀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냐고. 진정하세요.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실은 제가 여기로 직장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전엔 땡땡 지역에 있는 웨딩홀에서 일했어요. 남편분은 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남편분 직접 상담했고요. 그때 다른 여자분이랑 식장 예약까지 다 하셨어요. 저도 계속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쌍둥이인가 의심도 했는데 그 전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 통해 확인해보니 신랑분 이름도 나이도 똑같아요. 동일 인물이 맞다고요. 직원은 핸드폰을 꺼내 전 직장 동료에게 받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직원이 일하던 웨딩홀 계약서였는데요. 남편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적혀있는 신부의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에 빠져 덜덜 떨고 있는 제게 직원이 그러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실 웨딩홀 일하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봤거든요. 신랑분이 저희 웨딩홀 직원이나 플래너한테 찝쩍거리는 경우는 기본이고요. 여자만 계속 바꿔가면서 똑같은 식장에서 그대로 결혼하는 미친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결혼식을 여자 둘이랑 연달아 잡으려는 사람은 처음이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신 건 비밀로 할게요.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식장 계약은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람하고 아니다.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겠네요. 저한테 보여주신 계약서 보니까 날짜가 당장 다음 주 주말이던데 제 두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얘기했다는 비밀만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채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어딜 다녀왔냐면서 타박하더군요. 저는 애써 입술 끝을 끌어올려 웃었죠. 미안, 직원분이랑 홀 한 번 더 보고 왔어.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명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일단 다른 곳도 한번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뭐? 기껏 상담까지 다 했는데 그냥 여기로 하면 안 돼? 기왕 하는 결혼식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고 싶어. 직원분이 일단 우리가 받았던 날짜는 계약금 없이 예약 걸어놔 주겠대. 제 말에 남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직원분과 은밀하게 눈짓을 교환하고 결혼식장을 나왔는데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바로 핸드폰부터 뒤졌어요.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증거부터 수집하자는 마음이었죠. 식당이 장사가 안 될 때도 그렇고 제가 일단 궁지에 몰리면 피가 식으면서 좀 냉철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힘듦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단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을 지배했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미뤄두고 외도의 흔적부터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핸드폰을 샅샅이 뒤져봐도 별건 없었어요. 그 웨딩홀 계약서에 적혀있던 내연녀의 이름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긴 했는데요. 최근에 통화를 한 적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더군요. 바람피는 남자들은 핸드폰도 여러 개를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핸드폰이 있나 남편 가방과 옷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뭔가를 발견하진 못했죠. 결국 결혼식 날 식장 가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네 하는 결심이 서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그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당시 결혼 준비 때문에 큰맘 먹고 가게를 보름 정도 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저도 별 생각 없이 허락했는데 그게 설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알리바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식장 직원이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쨌든 결혼식장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면 될 일이었어요. 저는 디데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마침내 그날이 되자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짐을 한가득 싸들고는 제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미정아, 나 다녀올게. 혼자 심심해하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아니면 아예 친정 가 있든가. 알겠어. 난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갔다 오면 바로 식장 결정하고 날 잡자. 사랑해.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제게 사랑을 속삭이고 집을 나섰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이 사람이 날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러 가는 게 맞나 의아할 정도였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 역시 불이 나게 옷을 챙겨 입었고요. 직원한테 받은 결혼식장 주소를 들고 길을 나섰네요. 막상 그 앞에 가니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에서 대낮부터 소주 한 병을 사서 들이키고요. 그대로 식장 안으로 돌진했어요.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식장 앞엔 남편이 멋들어진 양복을 차려입고 하객들 맞이를 하고 있더군요. 비슷한 사람은 아닐까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남편이 맞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기가 막히게도 그 옆엔 저희 시부모님까지 옷을 차려입고 있었네요. 모두들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였죠. 사실 설마 했지만 아예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나마 가게 장사가 저 때문에 잘 된 이후부터는 나름 예뻐해 주시긴 하셨지만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셋이서 저를 바보 취급하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머저리로 만들어놨는데. 새삼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뜨겁게 들끓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호흡을 고르며 흥분을 가라앉혔고요.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 싶어 기둥 뒤로 몸을 숨겨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 침착하게 카메라 버튼을 눌러 남편의 모습을 몇 장 찍었네요. 술 기운 탓일까요? 아니면 살다 남편 결혼식에 와보는 기이한 경험 덕분일까요? 자꾸만 자조적인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다음으론 신부의 얼굴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서 몸을 돌려 신부 대기실로 향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 신부의 이름이 너무 익숙했는데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2번 배신당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발 동명이인이길 빌었죠.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 이번에도 역시 낯익은 얼굴이 저를 맞이했어요. 다름 아닌 같은 대학 후배였죠. 남편과 저를 참 잘 따르던 음식점에도 몇 번 얼굴을 비췄던 후배였기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던 후배도 이윽고 저를 발견했고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언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봐. 네가 왜 내 남편하고 식을 올리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 가서 둘이 얘기해요. 꼴에 주변 사람들 눈치는 보였나 보죠. 후배가 저를 끌고 신부 대기실 뒤쪽에 있는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후배와 몸이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쳐 후배의 손을 거칠게 쳐냈죠. 얼른 내 말에 대답이나 해. 말해봐. 너 대체 내 남편이랑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자 후배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쩔쩔맬 땐 언제고 입꼬리를 올려 피식 비웃음을 띠더라고요. 언니, 아까부터 남편 거리는데 솔직히 둘이 오래 사귀었다 뿐이지 정식으로 식을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 말로는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근데 무슨 남편이에요?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싹 바뀐 상간녀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게 어이없었죠. 그 인간이 그래? 혼인신고 안 했다고? 넌 멍청하게 그 말을 믿었니? 이미 혼인신고 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그 인간이 식도 올리자고 해서 나도 지금 플래너랑 계약하고 식장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자 후배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오빠가 언니랑은 가게랑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게 헤어지자고 못하는 거지. 이미 마음은 진작에 떴다고요. 오빠랑 내가 뭐 한두 달 만나고 결혼하는 줄 알아요? 저희 사귄 지 벌써 1년 넘었고요. 오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나라고 했어요. 오늘 당장 나랑 결혼식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너랑 그 인간이 사귄 지 1년이 넘었다고? 네. 물론 작정하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언니랑 싸운 날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언니도 내심 느끼고 있었잖아요. 오빠 마음 진작에 떠난 거. 오빠 지금 언니랑은 순전히 가게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식 올리는 대로 정리하기로 했었고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툭 터놓고 얘기할게요.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또 지지부진 끌 테니까. 후배는 짐짓 자세를 똑바로 한 뒤 개소리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다 알아요. 그 가게 시작하자고 했던 것도 오빠고 처음 창업할 때 돈도 오빠가 모아둔 돈에 퇴직금 끌어다 쓴 거라면서요? 그럼 가게도 오빠 거나 다름없으니까 언니가 순순히 물러나 주면 좋겠어요. 물론 그동안 가게에서 일해줬던 걸 생각해서 퇴직금 쪼로 소정의 돈은 챙겨줄게요. 마치 안주인이 부리던 식모에게 얘기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더니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더는 열이 나지도 않고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일말의 미안함조차 형식적인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는 후배를 보면서 저는 더는 말을 섞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복수뿐이었죠.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신부 대기실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홀 입구 앞에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갔죠. 아무것도 모른 채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미정이 네가 여긴 어떻게? 허튼 변명할 생각 말고 똑바로 얘기해. 나 지금 안에 들어가서 신부 얼굴까지 보고 나오는 길이니까. 너 쟤랑 만난 지 정말 1년 넘었니? 나랑은 가게 때문에 못 헤어졌던 거고 진짜 쟤랑 결혼해서 살림 차릴 생각이었던 거야? 그게 미정아,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까지 끌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도대체 어떤 기막힌 사정이 있어야 5년 넘게 같이 산 조강지쳐 버리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집중된 하객들의 시선을 느낀 걸까요? 남편이 후배와 마찬가지로 저를 끌고 구석진 곳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그 옆에 선 시부모님도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 인간들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말해봐, 대체 그 사정이 뭐냐고!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제 입을 틀어막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미정아, 실은 지아가 애를 가졌어. 뭐? 걔 뱃속에 네 애가 있다고? 그래, 진작에 말 못해서 미안해. 널 덜 사랑하고 지혜를 더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애가 생겼고 내 애라는데 남자로서 책임은 져야 하는 거잖아. 아니 당장 결혼하자고, 안 그럼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 거라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경악한 것도 잠시 남편의 그 기막힌 자기 변명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긴 뭘 어쩔 수가 없어? 걔랑 바람났을 때, 아니 적어도 애가 생겨서 이렇게 식 날짜를 잡았을 때
그때라도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어야지. 너 대체 앞으로 어쩔 작정이었어? 나한테 대체 결혼식은 왜 다시 하자고 한 거냐고. 진짜 두 집 살림이라도 할 생각이었어? 그게 아무리 지혜랑 그렇게 됐다고 해도 미정이 너랑 나랑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헤어지자고 해. 네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안 그래도 장모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지혜 더 배불러 오기 전에 책임져야 하니까 식은 올리고 너한테도 천천히 얘기할 생각이었어. 결혼식 다시 하자고 했던 건 지혜랑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식 올리는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나 만나 고생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뭔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선물? 너 지금 선물이라고 했어? 나한테 비밀로 하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식장에 서는 주제에 나랑 또 결혼식을 하는 게 선물이 될 것 같아? 너 정말 어디가 모자라니?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미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일단은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봤자 너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말리는 남편의 얼굴로 침을 뱉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장 식장으로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준비가 필요했죠.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너 집에 와서 얘기하자. 이혼은 당연히 할 거고 나 내 가게 절대 안 내줄 거야. 아니, 가게 문제는... 그래, 뭐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가게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욕심이 그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자기 처지를 깨달았는지 얼른 눈을 내리깔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식장을 나왔고요.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순순히 남편과 그 후배가 결혼하는 꼴을 두고 보려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기념으로 발급해뒀던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USB에 녹음 파일을 옮겼죠. 조금 전 남편 그리고 그 후배와 나눴던 대화를 다 녹음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근처 인쇄소로 가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남편과 둘이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수백 장 뽑았네요. 다시 식장으로 갔을 땐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대로 식장 안으로 난입했고요. 버진로드를 당당히 짓밟고 위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품에 들고 있던 혼인관계증명서와 사진을 하객들에게 흩뿌렸죠.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미리 술을 써뒀는지 저랑 남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뭐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제가 얘기하면 될 일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신랑은 유부남입니다. 저랑 무려 5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살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제 남편이에요. 못 믿겠으면 이 혼인증명서를 봐주세요. 그리고 같이 인쇄된 사진도 봐주세요. 신랑과 제 얼굴이 똑똑히 보이시죠? 제 고함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례사를 듣느라 앞만 보고 있던 남편과 후배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하객들은 제가 뿌린 서류를 주워들어 보더니만 경악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유부남이 또 결혼식을 올려? 신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신부가 몰랐다면 저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신부는 제 대학 후배고요. 오랫동안 남편과 저 셋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무려 1년을 만났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를 바보 취급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있네요. 제 고발에 하객들이 일제히 신부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쓰레기라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그러자 후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요. 결국 배를 끌어안고 주저앉더군요. 혹시라도 애가 잘못됐을까봐 그 부모며 저희 시부모님이 달려가 부축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을 수가 있나요?
어쨌든 그 사이에 제게 달려온 남편이 우악스럽게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식장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너 정말 미쳤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인 줄 알았는데 꼴에 수치심은 있나 보네? 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냐? 이게 끝인 줄 알아? 아직 폭로할 얘기가 더 있거든? 사람이 눈에 돌아가니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뿌리쳐 버진로드 밖으로 밀어버리고요. 다시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궁금하시죠? 저희 남편이 왜 저한테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다른 여자랑 또 결혼식을 올렸는지. 그건 저희 남편이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이 저한테 기생하면서 살았어서 그래요. 저희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는데요. 그 다 망해가는 가게 이렇게 세운 게 저거든요. 1년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방 조리대 앞에 서서 미친 듯이 음식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성공시켜놨더니만 그 돈으로 이렇게 두 년놈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죠. 제 가게가 탐이 나서 이혼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둘이서 꿍꿍이를 부리고 있었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이나 후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고 창피해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기도 했죠. 동영상 촬영이라도 하려는 것 같던데 상관없었어요. 저는 떳떳했으니까요.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그리고 널리 이 두 년놈의 만행을 퍼뜨려주세요.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그대로 버진로드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남편의 뺨을 올려 붙이고요.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그렇게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결혼식은 중단됐습니다. 후배가 울고불고 하면서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난리를 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뒤로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일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부터 했는데요. 아무리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 해도 재산 분할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남편도 함께 식당 일을 한 건 사실이기에 그에 대한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네요. 근데 제가 좀 비싸도 일부러 이혼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다는 실력 좋은 변호사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산 분할이 어쩔 수 없지만 대신 민사를 걸어서 제대로 위자료를 뜯어내야죠.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어쨌든 남편분이 외도를 했고 그에 대한 증거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남편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일단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떼고요. 그 상간자 소송도 당연히 하실 거죠. 그 후배분도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걸 다 알면서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남편과 후배를 고소했어요. 둘 다 저한테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결혼식을 망치고 주변 지인들에게 망신을 줬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 억울함을 풀려고 벌인 짓이 죄가 된다면 까짓것 처벌받고 말겠다는 심정이었죠. 변호사 말로는 그래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그쪽에서 벌인 짓이 하도 죄질이 나빠서요. 실형이 나오진 않고 벌금형에 그칠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벌금이 30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돌아가도 전 그냥 그 돈 내고 복수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상간녀랑 전 남편한테 뜯어낸 위자료가 훨씬 더 많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깨끗하게 갈라섰고요. 가게도 팔고 돈을 서로 나눠 갖게 됐네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가게를 정리한 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제 자식처럼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곳이니까요. 제 음식을 좋아해줬던 단골 손님들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뭐 제 가게를 망칠 수 있어도 제 음식 솜씨만큼은 망칠 수 없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 보란듯이 인근에 새 가게를 차렸어요. 뭐 돈이야 전 남편과 후배에게서 받아낸 위자료가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죠. 그리고 참 치졸하게도 전 남편은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차렸어요. 자기는 요리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예 주방 이모를 따로 고용했더군요. 그치만 뭐 게임이 되겠어요? 손님들이 기억하는 저희 가게의 맛은 다름 아닌 제 손맛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전 남편이 벌인 뻔뻔한 외도 행각이 손님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요. 결국 전 남편 가게는 1년도 못 가 폭삭 망해버렸고요. 저는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잠깐 쉬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 뒤 전 남편은 기어코 그 후배와 결혼해 새 살림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후배 부모님은 결혼식 때 그 꼴을 보셨으니 당연히 전 남편을 결사 반대하셨는데요. 후배의 고집도 고집이고 또 뱃속엔 이미 아이까지 들어선 상태였으니까요. 결국은 후배 부모님이 얻어준 집에 둘이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까지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한테 단단히 혼이 나서 그런지 다시 식을 올릴 생각까진 못한 모양이지만요.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죠? 영원히 바람을 안 피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없다고. 맞아요. 전 남편은 후배와 새 살림을 차리고도 기어이 또 바람을 피웠어요. 더군다나 세 번째 상대는 술집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안 후배는 그 여자가 일하는 술집까지 찾아가 깽판을 났다고 하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전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걸. 결국 두 사람은 채 2년도 못 살고 이혼했고요. 지금은 후배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년의 사랑인 양 온갖 눈꼴 사나운 짓은 다 해놓고 참 우습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혼녀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후배는 딸린 혹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자기 부모님하고도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 남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 남편은 그 술집 여자한테 흔히 말하는 공사라고 하죠. 그 여자 앞으로 있던 빚까지 갚아주고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해줬는데요. 얼마 안 가 그 여자가 전 남편 모르게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탔다고 하더군요. 배신당한 전 남편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의로 그 여자한테 돈을 건네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던데 그 일로 재취업했던 회사도 잘리고요.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더군요. 뭐 자업자득인 셈이죠. 사실 몇 년 전에 전 남편에게서 한번 연락이 왔던 적이 있어요.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울고불고 하더군요. 여보, 아니 미정아, 역시 내가 사랑한 건 너뿐이야. 그땐 내가 바보같이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제발 나 좀 다시 만나주라. 응? 당장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일단 얼굴이라도 보자.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제 귀가 썩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면서 얘기했네요. 웃기고 있네. 지 잘나갈 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어떻게든 나 버리려고 발악을 하더니 이제 여자들 다 떠나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니까 그제야 내가 생각나?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미정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해. 그때 정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전 남편은 술 먹고 몇 번 더 연락을 해왔는데요. 심지어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어요. 다행히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로는 겁을 먹었는지 다신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그 일로 한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다행히 지금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 다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니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싶어지더군요. 지금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지난 상처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랍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도 어쩌다 보니 셋이나 낳았네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남편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